네, 기념일이 참 많은 가정의 달 5월이잖아요. 예,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다 치렀고 이제 남편과 아내 이 남은 건 딱 부부인데 네. 그래서 이게 부부 사이에 좀 이렇게 허탈감이 생긴다 하는 분들도 주변에 꽤 있더라고요. 예. 네, 저는 아직 미혼이라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보니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홀하기 쉽고 그래서 더 미안한 관계가 부부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부부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심리상담연구소 유명숙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는 아무래도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바쁘게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제가 이제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날을 따로 기념해서 정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부부의 날은 민간 단체인 부부위원회가 이제 부부의 날 위원회가 1995년에 이제 그 건강한 부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의 기본이 된다는 디딤돌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폐허를 정해서 이제 가정의 달이 5월이잖아요. 네. 5월에 21일은 2 둘이 플러스 하나는. 1이니까 5월 20일을 정해가지고 이제 기념일로 정했는데 이게 네. 국회에 청원을 해가지고 예. 이제 국회에서 지정을 해서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 지정일로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기념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부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하자. 예, 그래서 지정된 날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아무래도 부부 사이에 있어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네.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오늘은 좀 현명한 네. 행복한 부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부부가 행복한 그 방법을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정해서 항목을 만든 게 있습니다. 있어요? 예. 네, 그게 이제 부부 헌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부 헌장은 세계 부부들 중에서 7, 80년을 산 최장수 부부상 수상자들을 인터뷰해서 네. 그들이 한 얘기를 정리해서 이제 문장으로 나온 게 이제 헌장으로 정해져 있는 게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10가지 중에서 이제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00년 해로하신 부부들의 경험을 토대로 만든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정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10가지 내용들을 보니까 제일 첫 번째 계명이 어떤 거냐면 다툼을 피하고 인내해라.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이런 계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에게 여유로움과 너그러움으로 유머로 대해라. 부드럽게 대해라. 이런 계명이 있고요. 또 칭찬을 아끼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계명들이 정말 실천하면 너무 좋은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초보 산악인들에게 히말라야 산을 등정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게 너무나 어려운 계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제가 몇 가지를 선택해서 사례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실천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좀 실천을 잘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부터가 벌써 이제 이렇게 너무나 어려워요. 네. 첫 번째 계명은 이제 참아라, 인내해라, 지는 게 이긴다. 그런데 이 말은 성숙한 사람도 제일 지키기가 어려운 게 화를 참는 일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부부 상담에 갈등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 이 문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서로 갈등을 하게 되는데 화가 나는데 참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화의 원인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 문제로 상담을 온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내 삶의 잔에 향수가 담겨져 있으면 넘어지더라도 향기가 나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 삶의 잔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향기롭지 못한 냄새가 나거든요. 네. 이게 바로 화구 분노라고 친다면 그런다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비난을 받아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불안이 높아져요. 그러면 불안이 높은 상태에서는 자기 불안을 통제하는 방식이 뭐냐면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서 자기의 불안을 낮추는 방법이 개발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엄격한 기준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네. 내 기준이니까 내 기준에 상대방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바로 터지게 되는 게 이제 이 문제가 분노인데 네.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참으면 네가 이기는 거야. 라는 얘기가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기회. 예.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네. 참아지는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담의 역사가 이제 여러 그 이론들의 그 이론사가 있는데 최근에는 긍정 심리가 대세예요. 긍정 심리는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한 그 잔에 들어 있는 오염물들을 알갱이를 꺼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오염물을 해결하는 방식은 맑은 물을 넣어줌으로써 농도를 맑게 하는 게 그 방법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담한 사례 중에 이 그 화를 내서 참지 못하는 경우에 남편의 사례를 제가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네.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완벽주의에다 유능한데 그 이유는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점점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인은 유능하니까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나 아내가 반대의 성격의 아내를 만나니까 아이들도 또 엄마를 닮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집에 오면 이제 완전히 난장판인 거죠. 어. 그러면 거기에서 내 기준은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야 불안이 자극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일단 화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는 아내나 아이들은 상처가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맑은 물을 넣는 방식이 뭐였냐면 자기를 돌보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분노가 많은 사람은. 그래서 이 내담자인 경우에는 책임과 의무만 있어서 더 많이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권리를 좀 찾는 거를 했고요. 기쁨을 자기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어떤 게 소원이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얼굴에 점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네. 부모님은 야 남자가 그거 갖고 뭘 그래. 그렇게 하면서 전혀 들어주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저랑 상담을 하면서 하고 싶은 거 하기. 그래서 점도 빼고 멋진 옷도 좀 입어보고 예. 그러니까 기분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면서 이제 화를 10번 냈다면 화를 줄이면서 하니까 그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 가서 지저분하면 내가 먼저 좀 치우고 그래도 화가 나면 방에 들어가서 혼자 화내고 네. 예. 이제 이렇게 하면서 화해가 돼서 지금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를 나는 사람한테 참아라가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도움이 필요한 거겠죠. 네. 네. 그 남편분은 일단 네. 자기를 위한 어떤 네. 일을 함으로써 네. 예, 화를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찾은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렇다면 또 이 네. 부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자, 두 번째 항목이 칭찬을 아끼지 말아라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면 칭찬은 모든 생명이 듣기만 해도 신이 나는 게 칭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주변에서 보면 나도 칭찬을 듣기 참 어렵고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칭찬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칭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데 제가 상담한 부부 중에 어떤 아내가 정말 화가 난 채로 나는 정말 남편하고 10년 이상 살면서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편분께 여쭤봤어요. 아니 왜 아내를 그렇게 칭찬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 이 남편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날 큰 맘 먹고 어디서 보니까 아내한테 칭찬하면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네. 했대요. 그랬더니 아내분 왈 그냥 말해 부탁할 거 있으면 그래서 너무나 무안하고 네. 그래서 다시는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쩌다 한 번 하니까 아내가 이거 분명히 무슨 이벤트를 원하는 거다.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께는 어쩌다 한 번 했는데 아내가 금방 알아들을 리가 없으니 반복적으로 노력하시고 그리고 칭찬이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은 가식이어서 낯간지러서 못한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부부에게 칭찬을 하는 건 가식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노력이다. 네. 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시면 좋고요. 또 남편이 칭찬한다, 아내가 칭찬한다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빨리 알아차리고 내가 당신한테 칭찬을 받으니 이렇게 기쁘네 하면서 다시 긍정적으로 돌려주는 노력 그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네. 칭찬도 어떤 근거가 좀 있어야지.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저에게 누군가가 예. 김경섭 아나운서 네. 얼굴이 굉장히 작아요. 이러면 네. 이게 칭찬인가 네, 작지 욕인가 않은데. 작지 않은데 그렇죠. 이렇게 좀 네.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게 칭찬을 할 때 어떤 그 형용사나 명사나 사실 자체만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서 예, 예. 동사적으로 칭찬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나운서께서 얼굴이 작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보인다?
좀 뭐 경쾌하고 스마트하고 가볍게 네네. 기분 좋게 보인다? 이렇게 정보를 주셔야 네네. 그게 칭찬으로 느껴진다고 그래요. 네. 단순히 사실만 얘기하는 것보다 네, 네. 의미가 없으니까요. 사실은. 공사용으로. 네, 이제. 그렇군요. 사실 칭찬을 들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은데요. 네. 내가 남을 위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가 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런 날이면 좋겠어요. 네. 네. 자, 그럼 다음 항목은 뭐가 네. 있는지 또 살펴볼까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부부가 함께 행복하려면 취미 생활을 같이 해라. 그런 항목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정말 취미 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좋은 시간을 보내면 행복할 거 너무 당연하죠. 네. 그런데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는 취미 생활을 같이 하다가 너무나 갈등이 심해져서 온 부부가 계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40대고 탁구가 이제 요즘에 많이 치시잖아요. 그래서 탁구를 하다가 왜 갈등이 왔는지를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이 남편이 탁구에 빠지셨대요. 그래가지고 밤낮 없이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막 이제 뭐라고 이제 화를 내시니까 그러면 당신도 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내가 가보니까 완전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왔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서브도 해주고 뭔가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너무 못하니까 화가 나서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쳐? 뭐 이렇게 했대요. 예. 그러니까 아내는 다 잘하는 사람들한테서 못하니까 주눅 들어 있는데 네. 남편이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좀 아내를 돌보셨으면 참 좋았을 거를 거기서 이제 남들인데 망신을 줬다고 아내가 정말 화가 나서 이제 사내 안 사내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네. 제가 상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뭔가 취미 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미리 대화를 하셔서 대화를 해서 내가 이럴 땐 정말 속상했어 네. 라고 하면 당신이 들어주기 나도 그러지 않도록 할게 이렇게 해서 협의를 먼저 하시고 네. 그렇게 취미 생활을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말씀 들어보니까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그 운전 주행 연습 시킬 때 그렇죠. 그때 화내는 것처럼 네. 똑같은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이제 운전은 둘이만 있으니까 괜찮은데. 예. 네. 남들이 또 다 있는데 그 있으니까. 앞에서. 네, 네. 네, 이렇게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 부부 헌장 자체가요. 행복한 부부는 더 행복해지는 방법이긴 한데 네. 좀 갈등 있는 부부들에게는 좀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취미 생활을 좀 나누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부부 강좌 같은 걸 같이 들어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부 강좌는 한 사람만 들어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들으면 그거야말로 아이들에게 평생 줄 보약을 마련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계명이 또 있을 거예요. 예.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마지막 계명 중에 정말 의미 있는 계명이 있는데 이제 그건 어떤 거냐면 서로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이제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결혼을 왜 하셨냐 그러면 나는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데 내 편이라는 거를 나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 편을 나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거다, 나와 같이 행동할 거다라고 기대를 해요. 네. 그런데 내가 절대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제 부부는 반대로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을 자꾸 기대하다 보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겠구나. 상대가 항상 용어를 어떻게 하면 나는 의존적이 되지 않을까? 내가 늘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상대가 내 배우자가 이렇게 하는 용어를 가지면서 상대가 그럴 수 있겠구나. 상대가 그렇구나. 하는 거를 늘 마음속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나로 착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내가 서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하는데 이제 이 방법이 쉽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오로지 남편의 근심이 아내인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의존을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부는 패턴이 어떻게 가냐면 추격자하고 도망자가 남편은 도망자가 되고 아내는 추격자가 되는 패턴을 갖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남편은 도망가기에 바쁘고 도망가니까 아내는 쫓아가고 이게 바로 이제 의존하는 부부의 특징인데 네. 이제 제가 제가 상담한 사례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근심인 사람이 아내가 이제 그야말로 나랑 당신이 놀아주지 않아서 난 너무나 불행해 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남편분에게 돌봄이 필요할 때는 조금 성장이 필요해요, 아내가. 네. 그래서 아내가 성장하는 걸 조금 남편하고 협조적으로 도운 다음에 그 다음엔 이 아내가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자기 마당이 생기고 또 공부를 통해서 성숙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남편이 아내에게
나랑 놀아줘 이렇게 이제 하는 상황으로 네. 역전이 됐는데 의존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돌봄을 필요하는 건데 돌봄을 거절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로 느껴요. 네네. 그러나 이제 내 스스로 내가 독립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한 노력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오늘 그 부부 헌장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결국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아주 기본적인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 네, 정말 이해와 배려,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명수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